여러분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이병준 교수입니다. 2024년 모의논술 여러분들 이렇게 응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 모의논술 문제가 이제 문제 난이도가 어땠는지는 제가 이제 저희가 출제하면서도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희 이제 실제 본교 논술이 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예정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요 관련 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간단한 문제 세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세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는 전형적인 이제 그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 원이 주어져 있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어떤 사인과 관련된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 ABC의 이 위에서 외접원 있죠. 이 외접원이 어떤 D가 존재해서 이 D와 이제 삼각형 ABC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볼 건데요. 일단은 두 가지 파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위에 있는 이 식으로부터 이제 사인, 그러니까 그 각도의 각 주어진 ABC라는 각의 사인 값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AB나 AC의 길이, 삼각형의 길이나 한 변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두 번째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렇게 주어진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ACD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바로 한번 써보면요. 우선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삼각형 ABC가 대충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외접한 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ABC라고 쓰고 이제 AB라고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원의 중심에서 각 점까지 이은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그 사인과 값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이제 파이죠.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A 더하기 C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180 빼기 B로 쓸 수 있고요. 이게 180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각이 어차피 이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사인 B가 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게 사인 B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이제 요 식이 이게 사인 B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인 B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4의 사인 B에다가 요 사인 A 더하기 B, C 대신에 사인 B를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인 제곱 B가 4분의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 ABC 같은 경우는 이제 180도보다 각이 다 작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인 값 항상 양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우선 문제를 파악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나 적어두고 제가 여기 하나 더 적어두겠습니다.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삼각형이 아까 전에 ABC가 이렇게 있었죠. 이게 지워졌지만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이죠, 여러분들. 그죠? 마주보는 변인 AC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2R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지름이 몇이라 그랬냐면 반지름이 2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우면에 있는 녀석은 이제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요 AC의 길이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AC의 길이는 요 두 개 곱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2 루트 3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위에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B의 사인 값과 사인 B의 값하고 그 다음에 B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AC의 길이를 저희가 2분의 루트 3과 그 다음에 2 루트 3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거 지우고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상황이 어떻냐면 이제 요거를 저희가 같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상황이 어떻냐면 자, 우리가 기억에서 찾은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A, B, C가 있고 제가 편의상 B를 여기 쓰겠습니다. 여기 A, B, C가 있고요. 얘가 이제 2 루트 3이었고 그 다음에
요 b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몇이었냐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임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D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원위의 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D가 여기 어디 있는 겁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 ACD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 이제 원점,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이 AOC 넓이의 정확히 3배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요 AOC 밑에 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보시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이 몇이라 그랬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정확히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AC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루트 3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의 루트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길이 몇이냐면 정확히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 AOC의 넓이는 이제 삼각형 AOC의 높이는 저희가 1임을 파악을 했죠. 자, 이걸 조금 더 이쁘게 한번 써보면요. 지금 그 숫자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인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ABC가 있는 상황이죠. ABC가 있고 그 다음에 O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여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O가 있으면 요 높이가 지금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D는 요 위에 어디 있는데 밑변을 AC로 하면서 이 D를 이었을 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CD의 넓이는 역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될 건데 보시면 이 지금 주어진 AOC의 넓이, ASOC의 높이는 1인데 여기서 이제 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이 수선의 발로부터 B까지 이은 이 B에서부터 이렇게 그 AC 밑변에 이렇게 수직 이등분으로 내린 이 높이의 길이가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D가 만약에 여기 위치하면 즉 이렇게 정확히 중심을 지나는 이런 삼각형이 된다면 결국은 높이가 AOC의 높이가 1이었으니까 AOC의 높이보다의 3배가 되기 때문에 넓이가 3배가 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발견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AC가 있고 AC가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ABC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재 O가 이렇게 있는데 AOC 삼각형이 여기가 이제 1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CD의 넓이가 AOC의 3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D가 여기 위치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무게중심, 이제 실제로 이게 무게중심이겠죠? 이 O가 무게중심이 되게끔 하는 1대 2가 되니까 무게중심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삼각형이기 때문에 즉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어야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정삼각형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가 2루트 3이었으니까 이 각 변의 길이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변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CD의 둘레의 길이는 2루트 3이 정확히 3배가 되는 6루트 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둘레의 길이는 6루트 3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답안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1대 2가 되는 경우에 이 B가 1대 2가 되는 경우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에 써주시면 이제 뭐 특별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점이 없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번 문제를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는 삼각 함수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일반적인 주어진 이렇게 3차 다항식이나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어떤 극대 극소 값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와 아니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실수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디테일하게 쓰기 전에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하고 이제 3차 함수는 뭐를 만족하냐면 f0은 0, f'1은 1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거 fx 빼기 x는 0의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fx는 극값을 가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거는 지금 3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f'x가 적어도 근이 두 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두 점을 기준으로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식을 보시면 이게 이제 f0 빼기 0은 0, 그 다음에 f'1 빼기 1은 0 형태죠,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요 주어진 함수 이제 fx 빼기 x를 만약에 제가 저희가 hx로 세팅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녀석은 h에 0을 집어넣은 형태가 될 거고 이 녀석은 h'에다가 1을 집어넣은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 기역으로부터는 저희가 이 정도의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두 번째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두 번째 제시문을 살펴보면 이제 기역에서 구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제 g라는 함수 이렇게 조금 정의역에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달라지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g 함수가 실제로 실수지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런 정보를 줬을 때 과연 a, b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결국 이 문제는 기역에서 우리가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fx를 찾아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요 기역에서 이 fx를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주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 조건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시작점은 뭐냐면 우선 hx를 뭘로 세팅을 하냐면 fx 빼기 x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조건에 의해서 뭐를 가지고 올 수 있냐면 h의 0은 f0 빼기 0이고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hx는 0의 근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 근입니다. 자, 근데 주어진 함수가 지금 fx고요. 그리고 주어진 함수 fx가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hx 정의할 때 fx에서 x를 빼는 거기 때문에 3차항에서 1차항을 빼도 전체는 3차항으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hx는 서로 다른 근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 그랬는데 한 근이 이미 0임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hx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일단은 0과 어떠한 알파라는 걸 이렇게 0이 중근이거나 아니면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0이 아니라 이렇게 알파가 중근인 이런 케이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알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일단 알파의 조건은 알파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h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요 밑에 쓰겠습니다. 여기 조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써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hx가 어떤 케이스냐면 x제곱의 요런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일단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아까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f0은 0이고 f'1은 1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h 센스로 생각을 하면 h는 fx 빼기 x가 될 거고 그리고 h'x는 f'x 빼기 1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조건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냐면 h0은 0이고 h'1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요 조건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hx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이 녀석은 여기에 알파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빼기 여기 2알파 x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hx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h 프라임 x에다가 x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 그랬으니까 1을 집어넣어 보면 이걸 제가 좀 이쁘게 쓰겠습니다. h 프라임의 1은 3 빼기 2알파가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 구해보면 알파는 봅시다. 이게 몇이죠? 알파를 구해보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h 1이 0이죠, 여러분들. 그죠? 0. 왜냐면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0입니다. 0. 여기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돼서 알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h의 x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빼기 x의 2분의 3, 즉 이 녀석은 x 세제곱 빼기 2분의 3 x제곱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hx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fx 빼기 x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x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x 세제곱 빼기 2분의 3x 제곱 더하기 x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fx를 얻어냈습니다. 그럼 이 fx가 이제 정상적으로 괜찮은 fx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f는 항상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f는 항상 극값을 가진다. 즉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면요.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1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x 세제곱 빼기 2분의 3x 더하기 x죠. 더하기 x 이렇게 생겼으면 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제 이 f가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분한 녀석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면 3x 제곱 빼기 3x 더하기 1임을 알 수 있고요. 요 방정식 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요 오른쪽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d를 한번 구해보면 d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얘가 0보다 작죠,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최고 차이의 수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항상 0보다 큰 그런 어떤 함수가 되겠죠. 이 도함수 자체가. 그 말은 미분한 게 항상 0보다 크면 항상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극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0이 중근을 가진 경우였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x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제 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요 경우를 살펴보면요, 아까랑 동일하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h의 0은 0하고 그 다음에 h 프라임의 1은 0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번 미분해 보면, 물론 이거 그냥 이렇게 전개를 안 하고 해도 되지만 저희는 전개를 하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x 세제곱 빼기 2알파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h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 빼기 2알파 4죠. 4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h 프라임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거 1을 집어넣어 보면 3 빼기 4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은 0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서 여기 인수분해가 되죠. 알파 3,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빼기 1은 0이어서 알파의 이제 캔디데이트는 1 아니면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hx로 둘 수 있는 녀석은 뭐냐면 1의 제곱이거나 아니면 x의 x 빼기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인 이 두 가지 경우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아까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h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fx를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역시 지우고 제가 이 폼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hx가 만약에 x의 x 빼기 1의 제곱이다. 즉 이걸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의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이런 경우인데 이제 hx가 뭐였냐면 fx 빼기 x였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fx가 어떻게 되냐면 fx는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도 이제 극값이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 x를 해보면 3x 제곱 빼기 4x 더하기 2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d, 여기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뭐 2분의 d라서 그냥 d를 쓰겠습니다. 편하게 가면 16 빼기 64 24니까 0보다 작네요,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아까와 비슷한 이유로 f'x는 항상 0보다 크고, 이 말은 뭐냐면 주어진 함수가 항상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남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거죠. x의 x 빼기 3의 제곱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 녀석은 x의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이게 fx 빼기 x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fx는 우리가 원하는 fx는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10x 이런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f'x를 한번 구해보면 f'x는 이제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0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뭐 그 d를 한번 구해보면요, d는 144 빼기 120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0보다 크죠,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판별식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방정식에 주어진 함수에 미분한 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이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던 fx는 x세제곱 빼기 6x 더하기 10x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써놓고요. fx가 이렇게 생겼죠?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x죠. 여기 써놓겠습니다. 자, fx는 x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10x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제시문 논제 1에 있는 함수 fx를 구하고라는 이제 이 fx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제시문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이렇게 식이 같이 올라갈 건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봅시다. 이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f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gx라고 하는 거는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fx 자체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 요 경계에서 미분 가능성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경계에서 미분이 가능하단 말은 보통 이제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이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분 가능함을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미분 값이 같다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점에서 함수 값도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fa와 f의 a 더하기 b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f'a와 그 다음에 f'의 a 더하기 b의 값이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a와 b의 값을 적절히 찾아주시면 이 논제 2번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트릭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체를 실제로 막 엄청 지저분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f'x와 그 다음에 f'a 요런 지금 이 어떤 방정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가 같다라고 했는데 f'a와 f'x와 f'a가 같다라고 하면 요걸 만족하는 이제 자명한 x는 이제 a가 하나 있겠죠. a가 하나 있는데 지금 주어진 함수가 3차라 그랬기 때문에 미분하면 2차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함수도 하나, 다른 근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 다른 근이 a 더하기 b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왜냐면 여기서 이게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풀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것도 조금 저희가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찾은 정보는 뭐냐면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10x가 fx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fa는 f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프라임 a는 f 프라임의 a 더하기 b입니다.
요거를 물론 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저분한 계산을 해도 상관없지만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두 번째 프라임의 식으로부터 f'x는 f'a로 세팅을 했을 때 요 녀석의 두 근이 a와 a 더하기 b다라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조금 계산을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f'x를 구해보면요. 이 녀석은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0이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f'a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뭡니까? 어떠한 상수입니다, 여러분. 상수. 그럼 이제 이걸 한쪽으로 넘기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요 식은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0 빼기 f'의 a가 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이 a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한 근과 나머지 한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거분의 요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4가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제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 더하기 b라는 녀석이 한 근이기 때문에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4 빼기 a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빼기 a. 자, 근데 a 더하기 b가 지금 4 빼기 a인데 주어진 문제에서 이제 뭐가 주어져 있냐면요. 이 문제를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이 AB는 양의 실수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양의 실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요 A 더하기 B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A는 이제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런 정보를 저희가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게 이제 A 플러스 B보다 작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4 빼기 A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와 요 식을 얻으면 이 A가 4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부등식인 A가 2보다 작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녀석이죠. A 더하기 B와 B는 4 빼기 A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와 두 번째는 이제 A는 2보다 작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fx는 fa의 어떤 두 근이 x는 a와 a 더하기 b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또 이용을 한번 해보면,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fx는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10x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fx는 fa라는 걸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a 더하기 b는 4 빼기 우리가 요거 방금 파악한 거고요. 그리고 a는 2보다 작다는 걸 얻어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뭘 계산하냐면 fx 빼기 fa를 계산해 보면요. 요거 여러분들 직접 a를 집어넣어서 쭉쭉쭉 계산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요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미리 계산을 좀 해왔는데요. a 빼기 6의 x, 그 다음은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10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두 근, 얘를 0으로 만족시켜주는 두 근은 a 또는 a 더하기 b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a 더하기 b가 결국은 요거의 근이 될 거고 a 더하기 b가 4 빼기 a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제 4 빼기 a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a 빼기 6에 4 빼기 a,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6a 더하기 10 요걸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이쁘게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2가 0이 되고요. 따라서 a는 어떻게 되냐면 근의 공식을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우리 뭐 파악했습니까? a가 2보다 작다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는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루트 2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더하기 b가 4 빼기 a라는 정보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b는 이제 2 루트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2번 문제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그 수능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수능 유형에서 많이 봤던 문제일 건데 여기서 사실은 논제 1번에서 fx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논제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풀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테크닉을 사용을 했지만 만약에 이걸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직접 여러분들이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로 여러분들이 풀어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선택적으로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뭐 1번 문제, 2번 문제 전부 다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그런 유형들이고, 이제 3번 문제도 역시 이제 교과서에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유형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건지 이거 다 지우고요. 지우고. 문제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차 수열, 우리가 이제 수열과 관련된 문제네요. 여기 등차 수열이라는 게 키워드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잠깐만요.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열 AN과 BN에서 전부 다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large K에 대해서 이제 AK와 BK는 서로 같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large K에 대해서 이 large K보다 작거나 같으면 CK라고 하는 수열은 AK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large K보다 크면 CK라는 수열은 이제 BK를 따른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주어진 CK, 새로 정의한 이 CK의 합을 SN이라고 두고, 그다음 C는 이제 C에는 어떤 걸 만족하냐면 C1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C12는 C11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C16과 17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S11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의 최대값은 19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S19가 최대값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그 C7의 값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S19의 값을 찾으라는 게 두 가지 이제 논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문 니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좀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제시문 니은을 보시면 이 SN이라고 하는 거는 그 C는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 C가 있으면 요만큼, 라지 K가 있으면 이만큼은 AK고 이만큼은 BK를 따르는 이런 어떤 수열임을 이제 CK는 이런 수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의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공차가 있겠죠. AN의 공차를 저희가 D1, 그 다음에 BN의 공차를 D2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게 음수기 때문에 만약에 D1이 음수라면, 첫 번째, 그러니까 시작하는 AK의 공차가 음수라면 이 얘를 계속 더해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값이 여기서 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뭐라 하냐면 D1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이제 D1이 이제 0보다 큰 상황에서 계속 이 값을 더해가면 만약에 D2가 0보다 크다면 계속 커지겠죠. 그죠?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최대값이 19번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D2는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0 아니면 음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조건 제시문 니은으로부터 우리는 제시문 니은의 다와 가 조건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D1은 항상 0보다 크고 D2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K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K를 찾기 위한 크리티컬한 부분이 요거겠죠. 자, C12는 C11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떤 K가 있어서 여기는 AK고 여기는 이제 BK 이런 상황인데 C12, 그러니까 C는 어찌됐건 어떠한 부분은 AK고 어떠한 부분은 BK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단 말은 K가 적어도 이제 12보, 그러니까 12가 K가 될 수 있는 미니멈은 12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12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12와 11 차이가 12보다 크면 이런 관계를 절대 가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아까 D1, AK에 해당하는 공차는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 조건은 뭐냐면요. C의 17은 이제 C의 16 빼기 6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C의 17번째 컴포넌트는 17번째 항은 바로 전에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6을 뺀다라는 얘기죠. 즉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요 이 6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이 결국은 BN의 공차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 논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논제에서는 C7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면 C2가 이제 C11보다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C17은
이제 C16 빼기 6이 됐었으니까 여기서 D2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제 CK라는 게 AK와 BK로 이루어진 그런 수열인데 이 AK 요 조건에 의해서 이 large K는 무조건 12보단 커야 되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 16번째 이후로는 전부 다 이제 음수인 어떤 그 공차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large K는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7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C7은 결국 뭐냐면 이제 K가 12보다는 크기 때문에 7은 12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수열 AK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C1 더하기 6 곱하기 D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C1이 아까 마이너스 20이라 그랬죠. 그죠? 6 곱하기 D1의 값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D1의 값을 찾아야겠죠. 자, 근데 D1의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 S11이 0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다행히 12, 이 large K는 1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 11까지의 합도 우리가 AK 수열의 합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11을 계산해 보면 이제 그 합공식을 써보면 요 11에 2A죠. 마이너스 40 더하기 n-1D니까 D1이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풀어보면 결국은 D1이 4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D1 대신에 4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24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7은 4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찾았죠. 그죠? D1과 D2 그리고 이제 C7의 값을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찾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는 S19를 찾아야겠죠. S19 그죠? S19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뭘 찾았냐면 자, C1과 CK 그 다음에 C의 K 플러스 1과 이제 나머지 맞죠? 이렇게 사실은 여기 CK를 또 써야 되겠죠. 이렇게 쭉 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요만큼은 공차가 몇이었냐면 4였고요. 이만큼은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일반화를 지을 수 있냐? 만약에 large K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이제 CN을 저희가 쓸 수 있는데요. 요 저는 뭐 AK에 대한 식을 그대로 쓰면 되고 이 large K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CK까지는 다 동일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CK 더하기 n-K의 D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써보면 요 CK가 결국은 뭐냐 이만큼은 전부 그거잖아요. 여기는 large K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은 이제 등차 수열, AK의 등차 수열이니까 4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n-K의 마이너스 6을 곱한 형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쁘게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10K 빼기 6N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SN이 최대값이 이제 19에서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SN은 이렇게 합이기 때문에 합이 최대가 19에서 등장한단 말은 이제 19번째까지는 이제 양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수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겠죠. 왜냐면 이 등차수열 일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우리 S19가 최대값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CS19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C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C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서 K의 값을 한번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K는 13점 something보다 크거나 같고 K는 14점 something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large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arge K는 1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K가 14라는 걸 이용해서 S19를 한번 구해보면 S19는 S10 이제 3이죠. 우리 여기 그러니까 이게 AK와 BK로 나눠야 되니까 19 빼기 S13 요걸 구해주면 되고요. 이만큼은 AK에 관련된 합이고 요만큼은 이제 BK에 관련된 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을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52가 나오고 두 번째는 102가 나와서 이제 154가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뭐 보통 등차 수열의 최대값,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이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이런 과정, 이런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보통 최대값을 찾는다는 게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유형을 저희가 조금 이제 수리 논술에 맞게끔 바꾼 거고요. 이렇게 제가 해설한 이런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조리 있게 잘 쓰시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감점 없이 잘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짧게나마 이렇게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드렸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설을 보고자 하시면 저희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설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2024년도 이제 논술 전형 아니면 논술 전형 말고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특히 가톨릭대학교 수리 논술은 이제 이 모의 논술에 준해서 모의 논술의 난이도에 준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 논술 문항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